호두의 투기장은 4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잠수신 것 같네. 방금 일마카 왜요? 해골마? 말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제일 좋은 카드인데. 예, 굳이 말로 따지면은 해골마 3장이면은 거의 12승 가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번 투기장 메타의 제일 영향이 큰 카드는 역시 해골마고, 뭐 영웅 강화 계열 중에 해골마보다 좀 좋은 카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친구들은 전설이라 확률이 더 낮죠. 커브를 계산하는 방법 아까 태고비룡 예시 들었죠 제가. 저번 뭐야 웅고르가 테러닥스와 태고비룡 메타였다면은 일단 아무래도 직업 카드는 직업만 쓸 수 있으니까 이번 얼어붙은 뭐야 얼어붙은 뭐라고요? 왕좌의 기사? 기사단? 이번 확장에서는 그냥 해골마 메타예요. 더군다나 얘는 일반 등급이니까 거의 제일 잘 나오는 카드죠. 예, 왕좌. 그런데 고코스트를 몇 장까지 찝는 것이 무겁고 몇 장까지 안 찝는 것이 몇 장까지만 거니까 맥스 상한으로 봐야 되냐? 그런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덱을 만약에 30장을 어떻게 집었어요?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예시를 지금 두는 거지. 무거운 카드들이 충분히 많아. 고코스트 카드들이 하수인부터 해서. 근데 그 충분히 많은 덱에서 남은 4장을 추가로 넣어야 될 때 2코스트 4장을 넣는 것과 태고의 비룡 4장을 넣는 것과 어떤 덱이 더 안전한가? 100% 태고 비룡 4장을 충원한 게 더 안전한 덱이 됩니다. 심지어 그 덱에 2코가 한 장도 없어도 그래요. 그 덱은 차라리 이 턴에 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 얘는 능력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26장의 카드가 어떤 식의 어떤 남은 4장의 카드를 2코스트로 아무리 예시라고 해도 어떤 경우의 수를 따져도 태고비룡 4장을 넣을 수 있다면은 그게 무조건 더 좋아요. 그 투기장은 도발 스톤은 아닙니다. 도발은 하스스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 4승 했어요. 도발은 하스스톤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항상 투기장보단 등급전에 더 좋았고, 그러니까 영웅의 피가 등급전이 투기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고, 도발 스톤이 좀 최근에 되긴 했어요. 늪지기 괴물이 출현하더니 웅고로가 되면서 도발 메타가 시작됐죠. 기존에는 도발이라고 해봤자 공채 약간 감점 먹는 거 치면은 그냥 돌주먹 짚는 게 더 안전한 이상한 게임이었는데, 웅고로에서 이제 약간 사기적인 도발 하수들을 많이 넣으면서 그 3호 그거 있죠. 걔네들이 또 일반이 많고
웅고로가 나왔을 당시는 웅고로 카드들이 제일 픽이 잘 돼. 확률 버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런 애들을 들고 있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도발 메타가 됐던 건데 이번 확장은 그래서 도발 메타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태고 비용이 좋은 건 도발이어서가 아니에요. 태고 비용이 좋은 거는 그냥 교환 값이 좋아서고 90% 이상의 카드들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결국 교환 값으로 연결됩니다. 하스스톤이 존재하는 카드의 90% 이상은 교환 값이 그 카드의 강함을 말해주고 있어. 예로 말할 것 같으면은 투기장에서 꽤 활약하는 카드가 이거죠. 아까 실전에서도 꽤 나왔었잖아요. 저는 리스트상에서 상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카드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6코스트죠. 그러면은 태고 비룡이 얘보다 잘 난 이유는 도발이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확실히 2코스트 늘었는데 공격력이 2가 늘었고 체력이 5가 늘었고 그 다음에 멀록한테도 2뎀을 입히고 거기에 도발이 있기 때문에 태고 비룡은 사기 카드가 되는 거고 타락한 예언자는 그냥 적당히 좋은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고 비룡이 내 영웅을 살려주는 카드가 단순히 아니라 높은 체력의 도발이 있지만 이 카드를 사용하는 내 덱에 무조건 넣고 싶은 이유는 코스트를 비례했을 때 교환 효율이 너무 사기여서 너무 막강해서 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내 영웅을 살려줄 때도 있고 내 다른 하수인 살려줄 때도 있고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상대 하수 끊을 때도 유용하고 상대 하수 여럿이 있을 때도 요거를 신성화 값으로 쓰고 생명력 흡수 카드들은 투기장에서 더 좋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투기장에서도 생명력 흡수 카드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뭐 아까 제 덱은 조금 일부러 망한 덱이긴 하지만은 4사 생명력 흡수 있어도 죽는 판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힐 카드가 문제가 그런 걸 써도 죽는 판은 죽어. 상대가 딜을 많이 넣으면은. 그리고 그런 거를 안 써도 안 죽는 판은 안 죽어.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필드에 답이 있다는 거죠. 필드를 잡아야 내 영웅이 안 죽는 거지. 내 영웅을 힐하는 뭐 얼음보호막 같은 카드들은 투기장에서는 다 집으면 안 되는 카드죠. 이게 내 영웅을 살려주는 카드가 아니라 이게 내 영웅을 살려주는 카드라는 걸 아셔야 돼. 접근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해골마의 경우에도 7코 5 오면은 필드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7코 5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5뎀 주고 비용 5인 무작위 하수인 하나. 비용 5가 대략적으로 공채를 한 5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7코죠. 그러면은 해골마는 쟤랑 비교하는 건데 불당차가 막 나왔었던 당시에 마법사가 불당차를 몇 장까지 집어야 되냐 제한이 없었습니다. 불당차는 그냥 4장 나오면 4장 다 집었었고 그때 당시 그것도 최근 에디션이어서 많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는 5장 나오면 5장 집으면 되는 거고 6장 나오면 6장 집으면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뭐 불기둥 같은 거랑 같이 나오면 이제 좀 택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해골마의 맥스 장수는 몇 장이냐? 장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카드는. 이게 너무 많으면 덱이 무거워지는 거는 맞지만은 그 정도의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거를 안 짓고 예를 들어서 해골마 3장 있는 덱에 마지막 픽에 랩터랑 해골마 나왔는데 랩터 집었어요. 그럼 뭐 2코가 너무 적으면 가능한 한 선택인데 그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한 장, 30장 중에서 내가 해골마를 한 장 제외하고 랩터를 넣으면은 내 덱이 가벼워지는 걸로 인해서 이득이 있을까요? 30장 중에 한 장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결국 이런 카드들 도발이 더군다나 있어요. 도발이 없어도 일단 교환값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발이 있으면은
아예 교환값 무시되는 영웅이 죽는, 누가 먼저 영웅 피가 다냐 싸움에서도 내 영웅을 살려주는 카드로 쓰이겠죠. 그게 아니면은 훌륭한 교환값으로 쓰이고. 그래서 이런 카드들은 어떤 유형의 게임 중에 일어난다고 해도 적어도 7턴부터면은 어떤 양상일지 알 수가 없죠. 내가 필드를 앞설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등할 수도 있고 필드 제로 상황일 수도 있고, 필드는 앞서는데 핸드는 상대가 많이 앞설 수가 있고, 내가 핸드는 앞서는데 필드는 불리할 수가 있고, 내가 필드는 앞서도 내 영웅 피가 너무 적어져가지고 누적들을 많이 맞아가지고 혹시 영웅 직딜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게 아니면 필드 상황에서 내가 역전은 안 될 것 같은데 내 영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식으로 뭐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7턴 이후부터는. 그런데 이런 카드들은 놀랍게도 그런 모든 상황을 대처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코스트보다는 효율을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카드들의 리스크는 무엇이냐? 얘는 8턴 이전까지 못 내고, 얘는 7턴 이전까지 못 내고, 얘는 8턴 이전까지 못 내는데, 어차피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는다고 해도 그 한 장만 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카드들이 내 덱에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걔네들이 알아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얘네들은 늦게 나온 만큼 그 이상의 값을 해주기 때문에 몇 장이든 집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골마가 4장 집히는데 물론 그 덱이 몇 승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직업이 뭐냐도 중요하고 나머지 카드가 뭐 안 좋은 카드들 위주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해골마가 3장 집혔으면은 일반적으로는 굳이 그게 몇 승 덱이냐 하면 12승 덱이면 12승 덱이지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해골마 적어도 10장까지는 덱에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나 커브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예전에 카드가, 지금은 카드가 더 많아져서 이 카드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불정이 그냥 모든 하수의 그 왕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모든 하수들보다 더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불정을 적어도 한 15장까지는 픽할 가치가 있지 않나. 뭐 16장도 되긴 하겠죠. 제가 수학은 잘 못해서 그럼 맥스 한도가 몇 장이냐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로 30장 만들면 지니까 어빌만 쓰다가 그냥 필드 내주죠. 그래도 10장을 넘게는 집어도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얘가 내면서 약간 늦은 필드, 내가 불정이 너무 많아서 초반에 못 낸 필드를 얘가 하나씩 끊어주면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이론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투기장 게임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급전이랑 다르고 랜덤 덱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너무 지나치는 운빨 아니냐, 이거는 그냥 덱 더 좋게 잡힌 게 낫지 않냐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한 면에선 맞지만은 좋은 카드를 많이 집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투기장은 좋은 카드가 많이 픽에서 나오는 거랑은 또 달라. 왜냐면은 지금 내 덱에 어떤 카드가 더 필요한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첫 픽 기준으로는 운이 작용하지만은 픽을 하면서는 좋은 카드들을 내 덱에 최대한 넣고, 지금 이 카드는 내 덱에 안 어울린다, 이 카드는 혹은 투기장에 안 어울린다, 그런 거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나 커브를 어떻게 짜냐, 그거는 그러니까 훨씬 더 안 중요한 문제다, 사안이다, 그런 얘기였죠. 이제 낮잠 잘 시간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할까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오늘 방송 다시 보기 유튜브에 업로드 바로 지금 할게요. 조금 이상한 거랑 성기사 12승이 전반부에 있으니까 후반부는 조금 이상했어. 다음에 봬요.